네, 20번 가겠습니다. 자, 행정심판 처분이 있으면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죠. 니은 청구인이 뭐 천재지변, 전쟁, 사변 이건 청구인이 책임질 수가 없는 사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변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이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부가 기간이 주어지잖아요. 그 부가 기간이 14일, 9개에 있을 때는 30일입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첫 번째 가로는 14일, 두 번째 가로는 30일. 자, 디귿. 자, 행정심판법 23조에 따라서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본적으로 60일 이내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냥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이죠. 자, 옳지 않은 거. 심판 청구 기산점인 처분이 있으면 안날이라는 것은 그렇죠. 세 번째 줄 현실적으로 안날. 자, 2번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심판 청구기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끊어보세요. 일단 이런 거 나오면은 헷갈리잖아요. 그죠? 사무청무부. 사무청무부가 뭐죠? 일단 사무는 사정재결에서 나올 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청무부 일단 고려하셔야죠. 청구기간 물어봤으니까. 청구기간 제한 없는 거, 무효등황인 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그건 적용받지 않는 거 맞아요. 그쵸? 그런데 사정재결 같은 경우는 사무, 그쵸? 무효등 확인 심판에서나 사정재결 안 되는 거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틀렸어요. 사무청무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3번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당연하죠. 재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 재결에 불복한다. 뭐 소송 마냥 2심, 3심 올라가겠다. 다시 한번 상급 행정심판 기관을 찾아가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죠. 행정심판은 오히려 한 번 받으면 끝이다. 재청구 금지다. 자, 4번 재결이 확정된 후에도 그쵸? 자, 이렇게 사실관계 법률적 판단이 확정된다는 말 할 수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법원이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쵸? 만약에 기판력이 발생했을 때는 법원은 이에 기속돼서 모순 주장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돼요. 하지만 지금 이런 설명은 기판력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지금 내 재결이기 때문에 기판력은 없어요. 22번입니다. 자, 임시처분. 그쵸. 3순위입니다. 우리가 행정심판 가구제는 1순위가 절차에 속해 행정지, 2순위가 효력정지, 두 개 다 집행정지잖아요. 3순위가 임시처분이에요. 틀렸어요. 그죠?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에는 기판력 인정되지 않은 거 맞아요. 그치만 뒤에가 헛소리예요. 심리는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리 원칙으로 한다? 아니에요. 구술심리, 서면심리 둘 다 원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의무이행 심판의 재결은 처분 재결은 형성 재결. 그렇지. 없던 처분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자, 우리가 형성이라는 말이 뭐죠?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이건 발생에 해당하네요. 그럼 형성 맞죠? 처분 명령 재결은 그렇죠. 이행 재결의 성격을 갖는다. 하시면 되는 거고. 23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집행 부정지 원칙 맞는 거고. 당사 심판 따위는 없습니다. 자, 취소 심판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쵸, 사정 재결 가능하다. 그쵸, 재청구 금지죠? 정답 2번이다. 법무부 장관과 협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개별법에다가 뭐 개별법 다른 말로 특별법이죠. 그 특별법에다가 행정심판법과는 다른 행정심판을 만들 수 있긴 있어요. 근데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함부로 만들 수 없고, 그쵸? 근데 굳이 만들고자 한다면, 자, 해설 잠깐 볼게요. 자,
행정심판법에 따른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 원칙적으로 막 만들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예외적으로 만들 수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입니다. 동의 아니에요. 과거에 동의라고 해가지고 틀린 지문 만든 적도 있어요. 주의하시고. 자, 2번입니다.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즉 개별법상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특별법상 행정심판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가능하다. 맞는 얘기고 대통령보단 상급기관이 없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고 자 행정청이란 그쵸 쭉 보니까 기능적으로 파악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고 그쵸 1번 틀렸죠. 옳지 않은 것은 취소, 변경을 구하는 취소 심판의 경우에 소극적 변경뿐만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취소송과 달리 적극적 변경까지도 포함된다. 우리가 취소송에서는 소극적 변경을 의미했었죠. 기각재결에 있는 경우에 기각재결이란 것은 지금 행정심판 청구인이 졌다는 얘기예요. 즉 쟁송 취소에서 졌대요. 근데 쟁송 취소의 문제와 직권 취소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처분 청수수로 직권 취소한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3번 처분 이행 명령 재결 처분 이행 명령 재결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재결이죠? 우리가 특히 취소 심판에서 나오는 이행 재결인지 의무 이행 심판에서 나오는 건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취소 심판에서 이겼을 때 형태에서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줘야 된다? 취소나 변경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줘야 된다. 근데 여기 그런 문구는 없어요. 그럼 의무이행 심판이겠죠. 선생님 무효등학인 심판은요. 어차피 그거는 너무 쉬워요. 무효, 유효, 존재, 부존재, 실효확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별이 안 된다고 하시면은 조금 안 되는 거고. 그쵸? 이행재결에서 이게 어떤 심판의 이행재결이냐 보통 뭐랑 비교해라? 취소 심판하고 의무이행 심판 그쵸? 근데 이거 지금 의무이행 심판이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직접 처분 가능하죠. 우리가 의무이행 심판에서 이행재결 나왔을 때나 직접 처분 가능한 겁니다. 간접강제는 취소, 무효, 의무이행 심판에서 거부절의 경우에 가능하다. 거부절 뭔지 아시죠? 거부처분 부작위 절차 위반 여러 번 했잖아요. 4번입니다. 위법 부당한 명시해 줘야죠. 사정 재결할 건데 지금 말도 안 되죠. 그쵸? 그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누가? 직접 처분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했지만 사후적으로 처리는 좀 해줄 필요가 있을 때 행정청이 해야 되겠죠. 그쵸? 이것도 많은 얘기고 그냥 알아두시고 자, 옳지 않은 거 직권 경정이 가능하다는 게 좀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취소 소송에서 기본적으로 피고 경정을 공부할 때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경정하는 거지 신청 또는 직권하면 틀린다 그랬습니다. 피고 경정에서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능한 건 이례적인 경우예요. 어떤 경우가 있었죠? 소제기 후에 처분 처능의 권한이 승계된 경우에 혹은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에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에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나 직권 가능하지 이런 얘기도 없는데 신청, 직권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청보다 상급 행정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직권으로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가능하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쵸? 조문이니까 읽어보세요. 읽어보라면 꼭 읽어보십시오. 그쵸? 다음에 이것도 조문 읽어보십시오. 조문입니다.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그렇지. 재청구 금지잖아요. 취소할 것을 명하면 선생님 취소 명령 재결은 없잖아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개별법에는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는데
취소를 명할 수 있는 재결 행정심판법엔 없지만 지금 행정심판법에 대한 행정심판에 한정해서 물어본 건 아니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취소해야 되겠죠. 이거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조문을 명문화하고 있다. 맞는 얘기고 집행 부정지 원칙 둘 다 적용돼요. 뭔 소리예요. 자, 28번 1번 지문입니다. 그쵸.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 자체 하자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갑한테 행정청 의리 처분을 할 때 처분서에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고지를 해줘야 되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지, 또 어디에 청구해야 되는지, 청구를 안 했을 때 불이익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인지, 그걸 뭐라고 하죠? 고지라고 하는데, 고지는 직권고지와 신청해양고지가 있죠. 직권고지는 상대방, 신청해양고지는 이해관계인. 근데 이해관계인은 뭐 신청하지 않으면은 이런 고지 못 받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고지가 없었다고 해서 처분 자체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쵸? 직권 취소하고 지금 행정심판 청구가 됐죠. 그럼 지금 싸우겠다는 거예요. 쟁송 취소. 쟁송 취소의 문제와 직권 취소의 문제는 별개 건의와 피청구인 입장에서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처분 맞네 하면서 직권 취소 가능해요. 이게 이 문구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돼야지만 피청구인이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과정 속에서 루트가 두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쳐서 가는 루트가 있고 다이렉트로 가는 루트가 있고 그럼 이렇게 거쳐서 가는 루트를 지금 거칠 때 처분청에서 아이고 이거 내가 처분 잘못했구나 직권 취소해야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쵸 근데 이렇게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다이렉트로 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조문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해 줬을 뿐이고 뭐 꼭 이 상황 속에서만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쵸 자 수익 처분에 대해서 거부 부작에 대해서 인정한 제도 임시처분 그렇지 왜냐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능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가구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처분 제도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지문입니다. 근데 이 4번 지문은 솔직히 조금 출제를 꼭 할 필요가 있었을까? 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재결의 기속력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정심판에 재결이 있으면 당연히 재결은 기속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면 국가기관이고 지자체와 권한 분쟁이 생겼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가 정부와 지자체 상호 간에 권한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 재결 때문에 지자체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나의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분쟁은 별개입니다. 그쵸? 권한쟁의 심판 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와 직접 처분 문제는 이게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는 얘기라고요. 근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뭐 엮어가지고 뭐 굳이 출제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예, 좀 생뚱맞았습니다. 게다가 정답이 또 이거예요 또 뜬금포였다. 그쵸? 자 29번입니다. 자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된다. 저 엄격한 형식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진정서라고 돼 있어도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해주는 경우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 날은 효력 발생이 맞고 그치 가구제 됐고 자 4번 인용재결뿐만 아니라 각하재결 기각재 아니지 인용재결에서만 한정돼서 인정되는 효력이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3번입니다 명문 규정 두고 있는 거 기속력 규정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자 1번만 해설할게요 자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청구인 아니죠 행정청을 기속하는 게 기속력입니다. 그래서 비청구인 관계행정청. 그쵸? 뭐 2번은 그냥 조문이니까 읽어보시고 3번 재결의 방식에 대한 조문인데 그쵸? 요 정도는 알아줘야 이 정도는 적어줘야 되겠죠. 그쵸? 다음에 4번 그치?
송달에 대한 규정이고, 자, 5번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정도 읽어만 보세요. 32번입니다. 자,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뭐 1번 직권 취소 가능하다. 반복 금지 이후 원상의 모임이 있다. 재결 기간은 강행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훈시 규정으로 봅니다. 네, 33번입니다. 자, 1번. 그렇죠. 취소 심판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 가능하다. 직권 심리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까 2번도 맞는 얘기고, 변경 재결에 관한 3번도 맞는 설명인데 4번은 60일 이내에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쵸? 틀렸죠? 34번입니다. 자,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 청구 때문에 취소됐으면 그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부가처분 되풀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무리 감사원이 시종 요구해가지고 똑같은 처분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행정기관들 내부적 사정이 불과한 거지 당사자는 충분히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국세청장에 주는 것을요 심사청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이것도 행정심판 나온 겁니다. 그럼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왔는데 아무리 감사원이 시정 요구했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쵸? 자, 의무이행 재결이 있는 경우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아니죠. 직접 처분은 신청만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쵸? 뭐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35번입니다. 재결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직접 처분 의무이행 심판에서 이행 재결이죠. 그러면 지금 거부 처분 뭐 절차 나왔는데 우리가 이행을 명하는 재결 나와야 되겠죠? 그쵸? 취소 이건 취소 심판이고 이것도 취소 심판이고 부존재 확인 심판이네요. 무효등 확인 심판 이거죠. 2번 그쵸? 간단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직접 처분하면은 의무이행 심판에서 이행재결 딱 튀어나와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 36번. 자,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그쵸. 재처분해야 되겠죠. 니은 기속력 인용 재결. 그렇죠. 디귿 주문 아니죠. 이유까지도 미치는 거죠. 리을 지금 배상명령 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간접강제잖아요. 직접 강제, 직접 처분이든 간접 강제든 모두 다 신청이 필요한 겁니다. 자, 1번. 그렇죠. 그 진정이라고 표현했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다. 행정심판 청구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행정심판이다. 뭐 4번. 국방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그렇지. 일단 국방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고 서울특별시장보다 위에 있는 자는 국무총리 쪽으로 가야 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해야죠. 둘 다 마찬가지 맞는 얘기다. 자, 5번. 종로구청장보다 한 단계 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자, 6번 같은 경우는 준사법적 절차면 이건 행정심판이죠. 자, 그렇죠. 7번.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다. 자, 8번. 취소로 회복될 수 있는 법률사항이 있다면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 적격과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소송에서 소의 이익과 비슷한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9번 심판 청구 당사자한테는 구술심리 신청권이 있다. 그쵸? 원래 구술심리 서면심리로 하는 것인데 구술심리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죠? 그쵸? 자 11번입니다. 처분이 있으면 안기된 날부터 90일 내에 해야 되는 것이다. 다만 불가항력이 있을 때는 이거 90일이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14일 부가기간이 주어질 것이다. 맞는 얘기고 자 12번 대표자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인 이름으로 하는 거죠. 자 13번 일반 처분이죠. 그럼 일반 처분 효력 발생일부터 알았다고 의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그쵸? 14번은 됐고요. 처분 외의 다른 처분 아니죠.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죠. 16번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절차 옳다고 해서 직권 취소까지 해줬으면 함부로 똑같은 내용의 처분 또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 승계인, 그쵸? 허가 승계 얘기하는 거고, 18번 불고불리의 원칙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런데 뭐 심판총회가 알리지 않았을 때는 이거 불고지잖아요. 언제든지가 아니라 180일이죠. 그쵸? 이건 틀렸습니다. 22번 임시처분, 가구제기 때문에 신청 또는 직권 모두 가능하고요. 우리가 가구제 공부하면서 집행정지든 임시처분이든 다 신청 또는 직권 가능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공개심리주의 아니고요. 구술과 서면심리 둘 다 원칙입니다. 24번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맞는 얘기고요. 자, 26번 즉시 배상할 거 명할 수 있습니다. 27번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그쵸? 28번 그쵸? 위법 부당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자료는 계속 제출될 수 있다. 이건 소송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쵸? 취소 심판이든 의무행위 심판이든 사정 재결되죠. 무효등황의 심판에서만 안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처분 재결은 어떤 처분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형성 재결, 처분 명령 재결은 이행 재결을 맞습니다. 31번 둘 다 실효적입니다.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끔 또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치. 33번입니다. 재결 기속력은 재결 주문과 이유. 자, 34번. 그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서 거부 처분 당연히 가능하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